제가 옛날에 이런 치료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바꿔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치과에서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교과서에 나온 대로 치료를 해야 탈이 정말 덜 나는 편이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사람 손을 타고 치료하는 사람의 철학에 담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보철물의 수명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보철물의 수명은 글쎄요, 교과서에 나온 것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해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레진이 한 5년 생존율이 85에서 90%, 10년 생존율이 한 70%. 근데 또 이제 레진 치료라고 했을 때 부위별로 또 다르거든요. 어금니 같은 경우 큰 힘을 가지다 보니까 레진 치료를 했을 때 이 앞니가 어금니보다는 조금 더 생존율이 높은 것 같고, 어떤 레진, 좋은 레진을 사용했는지, 환자분이 양치질은 또 잘하는지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크라운의 종류죠,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도 5년 생존율은 한 95%, 10년 생존율은 90%. 레진이랑 마찬가지로 전치부의 생존율이 95보다 높아요. 마찬가지 수돗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금니 같은 경우에 큰 힘을 받아서 좀 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레진은 보통 깨져서들 다시들 찾아오시는데, 지르코니아나 뭐 금으로 됐던 크라운 같은 경우는 깨져서 오는 비율보다는 본드로 붙였던 게 탈락돼서 오는 비율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레진도 어떤 종류의 레진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한데,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그 지르코니아 네모난 블럭을 밀링기가 깎아서 만들거든요. 중국산을 썼는지 국산을 썼는지 조금 재료의 특성을 또 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드 크라운인데, 골드 크라운 수명은 한 10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5년, 10년 생존율을 따로 밝힌 논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명으로 보자면은 뭐 레진이나 지르코니아보다는 골드 크라운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금으로 된 보철물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적응증을 설명드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이 금은 연성하고 전성, 퍼지는 성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치료라는 게 손을 타게 되잖아요. 첫 번째 치과에서 손을 타게 되고, 두 번째는 치아를 보통 깎는다고 하죠. 크라운 치료를 할 때 치아를 깎아서 본을 뜰 때, 인상 채택을 할 때 치과 의사 또는 위생사 선생님의 손을 타고, 마지막으로 기공물을 만들어 주시는 기공사 선생님의 손을 타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이 손을 타기 때문에. 근데 이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아진이라고 하는데, 모자를 쓸 때 꼭 눌러써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자국 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연성과 전성이 좋기 때문에 퍼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 오차를 좀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골드가 낫기는 한데, 골드 크라운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신미성이죠. 앞니에다가 골드를 하면 이거 반달감은 이렇게 될 텐데, 아무튼 수명으로 따지면 이제 골드가 다른 보철물보다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깨지거나 탈락돼서 오는 비율보다는 이렇게 씹는 면에 이렇게 금이 깎여서 치아 구멍 내부가 보여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쓰셨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논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레진, 지르코니아, 골드 크라운의 이제 수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고, 그렇다면은 탈락이 되거나 오래전에 치료받은 보철물들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환자분들 사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사진이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데, 데스 사이클 오브 투스죠. 처음에 간단하게 치료를 했던 것들이 다시 치료할수록, 재치료할수록, 탈이 날수록 점점 범위가 커지고 결국에는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브릿지를 하게 된다는 이 데스 사이클인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되도록이면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몇 년이라도 지연시키면 데스 사이클 역시 뒤로 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환자분이 저희 치과에 오셨어요. 일단은 제일 불편하신 부위는 예전에는 신경치료한 치아 뿌리끝 쪽으로 염증이 너무 심해서 아파서 오셨는데, 설명하기가 참 좋은 부분 여기가 있어요. 예전에 금으로 된 치료를 다 하셨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는 골드 크라운이고 요거는 골드 인레이예요. 자세히 보면 금으로 했던데 여기가 약간 이제 깨져 나가 있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예전에 분명히
잇몸살이 여기까지 차 있으셨을 때는 금이 딱 여기까지만 보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잇몸이 쭉 내려가면서 돼요. 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환자분들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잇몸이 내려가서 밑에가 이러는데 다시 치료를 해야 되냐고 항상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런 거 치료 안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 증상이 없고 이 치아는 치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잇몸뼈가 내려가서 뿌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라운을 다시 이렇게 씌울 수는 있어요. 다시 씌울 수는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다른 데가 너무 멀쩡하고 요거를 다시 씌운다고 하면 잇몸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크라운을 더 밑에까지 내렸을 때 잇몸살 밑으로 오히려 청소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잇몸뼈가 내려갔는데 크라운을 다시 했는데 거기가 청소가 잘 안 돼서 염증 반응이 생긴다면 잇몸뼈는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굳이 이런 거는 치료를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더 열심히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 금 크라운이 탈락이 되거나 이 치아 뿌리 끝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뭔가 탈이 나는 조짐이 보였을 때 치료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시다가 예전에 크라운 씌워놓은 거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보인다. 근데 나 시리지도 않고 뭐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 그러면 일단 검진은 받아보시는데 굳이 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환자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브릿지라고 그러죠. 고철 치료를 해 놓으셨는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위에가 도자기 재료고 밑에가 금속인 거를 봐서는 PFM이라고 그러죠. 금속 판때기 위에 도자기를 구워서 만든 그런 보철물인데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밑에 금속판이 비치거든요. 이거를 그럼 교체를 해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저는 당연히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증상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자분은 이 보철물을 교체하게 되면 보철물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잇몸이 안 좋아요. 잇몸 상태가. 내가 목돈을 들여서 보철물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기존 보철물을 10년을 쓰셨으면 새로 만들었을 때 10년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은 잇몸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으시죠. 보철물을 교체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를 발치를 하게 되면 돈이 두 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요거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이렇게 도자기 재료로 덮어놔야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환자분 여기 이를 보시면 이게 이가 많이 닳아있거든요. 이렇게 닳아있고 씹는 힘 세시고 이가리가 있으신 분들은 저 TFM이라는 재료를 했을 때 씹는 면을 금속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도자기 재료를 하면 세월이 흐르면 도자기가 깨져 나가기 때문에. 그 환자분은 뭐 남자분이시고 되게 수더분하신 분이어서 저거 깨진 것도 그냥 모른 채로 지내셨고, 그런데 조금 예민하시거나 깨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또 보철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항상 어떤 종류의 보철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꼭 담당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는 거,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설명을 들으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환자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이가 빠지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어금니가 지금 보시면 밑에 치아들이 쭉 다 기어 내려왔어요. 위에 어금니들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치아 상태만 한번 좀 보려고요. 만약에 이 양쪽 어금니들이 밑으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아라고 했을 때 과연 재치료가 필요할까? 전부 다 이제 레진 치료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조금 변색이 있고 여기도 좀 다시 충치가 생겼고 여기는 조금 많이 검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 치아랑 이 치아는 다시 치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약간의 충치가 보이기도 하고 변색이 있기는 하지만 뾰족한 기구를 긁어서 긁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혹여나 긁혀 나온다 하더라도 환자분은 일단 증상이 없어요. 이거 다시 치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그 데스 사이클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텐데 기존에 치료했던 범위가 여기라면 다음번에 재치료할 때는 치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 치아를 더 깎아야 된다는 말이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치아에서 큰 힘을 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재치료를 위해서 치아의 치료 범위를 넓히다 보면 치아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부분들까지 침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레진에서 인레이, 인레이에서 크라운, 점점 더 치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충치가 생겼거나 혹은 변색이 있다 하더라도 긁혀 나오지 않으면 저는 환자분한테 양치질 더 열심히 하시고 저희 치과에서 관리해 드릴 테니까 주기적으로 와서 체크만 잘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정색으로 많이 썩었죠.
제가 이렇게 뾰족한 기구를 긁었을 때는 긁혀 나와요. 요거는 다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치료를 하는데, 다시 치료를 할 때도 방법을 조금 보존적으로 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충치가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다시 긁어내고 같은 종류의 재료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사진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치료를 해놨던 부분에 혹은 변색이나 충치가 조금 생기더라도 반드시 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환자분은 여기 이제 어금니 쪽에 예전에 치료받으셨던 인레이가 깨졌거든요. 요거는 제가 입안에 검사를 하려고 교합지를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인레이 치료를 했던 부분은 여기가 깨졌어요. 다시 치료를 해야겠죠.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먹지로 물려본 이유가, 환자분들이 씹는 양상을 우리가 교합이라고 하는데, 그 교합의 양상이 인레이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환자분 여기가 깨진 이유는 반드시 깨진 이유가 있거든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기존에 치료했던 데 본드도 잘 들어가 있어요. 왜 깨졌을까? 교합을 검사를 해보면 환자분이 위아래를 씹으실 때 그 인레이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아래 치아가 큰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레이를 조금 다시 치료를 해보고는 싶지만, 인레이를 다시 하면 환자분은 수년 안에 이거 다시 깨져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인레이라는 치료를 다시 인레이로 할 때도 본드도 제거해야 되고 크기가 조금씩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환자분이 그거를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치아가 남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레이가 파절됐을 때 그 다음 단계인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셔야 되고, 환자분은 실제로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시기로 되셨어요. 이 환자분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인레이 다음 치료는 크라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환자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환자분도 이제 오른쪽 위에 이가 깨졌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입안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다시 살려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면 예전에 치료해놨던 재료들도 뿌리 안쪽까지 많이 내려가 있고, 또 사진을 봤을 때 치아 우식 부위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치아에 남는 부위가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어요. 또 CT를 찍어보면 이제 뿌리 끝에 생긴 염증 때문에 상악동도 많이 부어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데스사이클에서 드디어 발치가 나왔죠. 크라운은 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신경치료를 안 하고 크라운 치료를 했던 치아가 혹시나 탈이 나면 저희가 치아를 살려줄 수 있는 한 번의 카드가 남아요. 그거는 신경치료를 하고 다시 크라운 하는 거. 이 환자분이 딱 그렇죠. 신경치료를 해놓고 크라운 치료를 했던 치아가 안에가 이렇게 충치가 심해지고 탈이 나서 떨어졌어요. 이 환자분은 살려쓰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됐습니다. 딱 그 데스사이클대로 우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도 저희 치과에 오신 분인데, 좀 안타깝죠. 보면 이제 아래쪽에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해놨던 대부분의 치아가, 3개 치아가 모두 다 지금 불편하세요. 특히 이제 왼쪽 아래 여기 보시면 어때요? 뭔가 갈라진 게 보이시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했지만 잇몸뼈 안에서 이미 뿌리가 갈라진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신경치료 해놓은 치아 뿌리 밑으로 뼈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재치료를 해야 될 때 뿌리가 갈라진 치아를 재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치아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셨고, 이 치아는 지금 뿌리 끝에 염증이 조금 한정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고자 할 텐데, 신경치료를 통해서 살려 쓰려고 한번 노력을 했던 치아 뿌리 끝으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신경치료했을 때 그 밑에 쌓여있던 염증 빠져나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사례대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를 보면, 예전에 치료받았던 게 있을 때 반드시 재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재치료를 했을 때 같은 치료, 예를 들어 레진이면 레진, 인레이면 인레이, 같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면 가장 럭키한 경우인데, 대부분은 치아를 조금 더 깎게 돼서 뭐 레진이면 인레이, 인레이면 크라운 이렇게 한 단계 업해서 재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으면 손대지 않는 게 좋은데,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준의 첫 번째는 긁었을 때 긁혀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둔다 입니다. 네. 그래서 고철물이 수명이 있고 어쨌든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있으니만큼, 처음에 치료를 받으실 때 재료를 잘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치료를 해서 내 치아에 손을
더 되는 일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평소에 식습관이 딱딱하고 질긴 거를 좋아한다. 옆에서 잘 때 누가 일을 간다고 나를 자꾸 때린다.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저는 맞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다고 하시거든요. 또 결혼하시고 나서 배우자분이 왜 이렇게 일을 가냐고 자꾸 깨운다거나 이제 그런 뭔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대부분 많이 쓴다고 해서 내가 지르코니아가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 씹는 힘이 세신 분들은 비용이 조금 나가더라도 이렇게 골드 크라운을 해서 오래 쓰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씹는 면이 이렇게 금속이 조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도자기 재료인 요 지르코니아보다는 심미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금속 처리를 해서 재치료를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아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치아 상태에 맞게 이갈이 이 약물기 뿐만 아니라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치과의사들끼리는 수직고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아래 공간이 긴밀하냐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실 때 항상 한 가지만 딱딱딱딱 이렇게 공장처럼 상담받지 마시고, A라는 치료를 하실 때 왜 A라는 치료를 해야 되고 비용이 나가시더라도 혹은 저렴한 재료를 쓰더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시는 게 보철물의 수명 또는 내 치아의 데스 사이클을 한 번 더 미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철물을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게 된다면 치과 치료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아까 이제 보철물 레진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뭔가 탈이 난다고 하면은 치료의 방법 혹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선택해준 재료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료든지 다 보증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 보증기간 어떤 내 재치료를 하게 되거나 다른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비용을 내지 않는 범위, 또 50% 환자분이 부담을 하셔야 될 부위 기간이 있고, 또 그 기간이 넘어간 환자분이 이제 완전히 또 다 수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보철물도 수명이 있으니까 다시 치료를 하시게 될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보증기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기간이 있는 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검진을 꼭 해주시는지, 정기검진을 예약을 잡아주셨으면 환자분도 꼭 그때는 가보셔야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뭔가 탈난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주변 양치질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치과에서는 청소해주는 게 의무거든요. 악어새처럼. 실제로 우리 모자 썼을 때 머리 감기가 어렵잖아요. 크라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씌워놨을 때는 치아 주변을 양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후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보철물에도 분명히 수명이 있다.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시 치료하게 되면 상위 진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다시 치료하지 않는 게 좋기는 하지만, 다시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보증기간 안에 탈이 났는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증기간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으셨을 때 꼭 정기 점검 약속을 해주고 계신지를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치과는 스케일링만 하고 가셔도 한 달 체크를 무조건 해드립니다. 왜냐면 양치질이 안 되는 부위는 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와서 저희가 봤을 때 양치질이 안 된 부위가 한 달 뒤에 왔을 때 양치질이 잘 되었다면 저희가 스케일링도 잘 해드린 거고, 양치질 교육, 치간칫솔 교육도 잘 해드린 거예요. 한 달 있다 왔는데 환자분이 또 거기가 치석이 많이 꼈어. 환자분이 양치를 잘 못하셨을 수도 있고 저희가 교육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정기점검 약속을 꾸준하게 해주시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